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3교시 이어서 갈 거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일단은 이런 거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제 우리가 REPL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좀 마주치게 될 건데, REPL에서는 뭔가 코드가 잘못이 됐어도 실행하기 전까지는 에러가 없었어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찾아내지 않는다면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고서부터는 지금 제가 세미콜론 하나를 지웠죠. 자바에서는 이 세미콜론 마침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세미콜론을 지웠더니 빨간색 X, 빨간 줄, 빨간색 네모, 빨간색 네모 해서 곳곳이 빨갛게 변했어요. 심지어 저는 아직 이 코드 변경 상황을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파일 이름 앞에 조그만한 별이 하나가 생겨져 있으면 이거 아직 그러니까 코드가 수정됐는데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저장하려면 우리가 컨트롤 S를 눌러서 실제로 저장을 완료를 해야 돼요. 근데 저장까지 하면 이제 여기 더 난리가 나요. 이렇게 빨간색 X가 엄청 많아집니다. 자, 이거는 이클립스가 아예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거냐? 정확히는 자바가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 빨간색 X 혹은 빨간색 네모 혹은 빨간 줄 이런 게 생겼다.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애초에 에러입니다. 에러. 자바에는 이 문제 상황, 에러 상황 같은 경우가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에러예요. 빨간색이 떴다. 그럼 일단 에러. 얘는 어떤 에러냐? 실행이 불가능한 에러예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 상태에서 F11을 그냥 누르면요. 아까는 그냥 콘솔에 출력의 결과가 나왔는데 얘는 뭐라 해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이거 지금 문제 있다. 근데 강행시켜 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걸 이클립스가 알아요. 자바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만 이거 네가 원하면 실행을 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캔슬은 당연히 취소니까 강행시켜 줄까? 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보면 이건 그냥 보세요. 눌러보면 이런 게 하나가 또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이제 모드를 바꾼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컨펌 퍼스펙티브 스위치라고 하는 문구가 떴다. 이런 박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선택지가 스위치 바꿀게 아니면은 노 안 바꿔 두 가지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노를 누르세요. 여러분들 지금 스위치를 바꿔서 모드를 바꿔봤자 그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노. 그러면 이제 여기 탭에다가 새로운 탭으로 디버그라고 하는 벌레 모양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REPL이라는 에러 상황에서 나오는 문구나 이런 모양이 좀 다르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클립스를 쓸 거니까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러에서 알려주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 고만고만한데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 안쪽에 네 번째 줄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그 에러 내용은 이겁니다. syntax error, insert semicolon to complete block statement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자주 볼 에러기도 하고요. 한동안은 syntax error, 무조건 문법 에러란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빠졌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X로 끄시면 돼요. 확인했으면. 그러면 이 콘솔에 빨간색 네모가 떠 있죠. 이거는 지금 아직 프로그램이 안 끝났어요. 빨간색 네모가 떠 있다라는 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멈춰 있어요. 왜? 에러가 났으니까. 지금 디버그라고 하는 그 벌레 모양, 그 디버그 모드라는 걸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놔주면 됩니다. 꺼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진짜로 수정하고 다시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다시 시켜보면 문제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저장을 안 하고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이런 게 뜰 거예요. 이거 save and launch. 그러니까 저장하고 실행시켜 줄까? 라고 하는 건데 그냥 오케이 하면 됩니다. 내가 실수로 저장을 안 하고 실행을 했다면 이런 게 뜰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다.
자, 이거는 그냥 F11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에러 상황을 만들어 놓고 컨트롤 F11을 눌러볼 겁니다. 그러면 프로시드라고 하는 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강행시켜 줄까? 예. 하면은 얘는 스위치가 안 나오죠? 그냥 콘솔에 에러를 보여줘요. 근데 에러에 적혀 있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동일하죠? 이렇게 F11과 컨트롤 F11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실행하냐에 따라 내가 에러 상황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콘솔에 있는 이 X 표시 이것들은 한 번씩 꺼주세요. 콘솔에도 이제 계속해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쌓여요. 물론 실행하고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끝나서 이제 멈춰있지 않은 경우들이 쌓이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실행했을 때 따로 종료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안 꺼진다. 그런 상황일 때는 콘솔에 계속 쌓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쌓이면 버벅거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꺼주시고요. 이렇게 X 표시를 누르면 꺼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클릭해서 Run as Java Application. 얘는 컨트롤 F11과 동일한 역할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문제를 없앤 다음에 다시 저장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메인 클래스 이거 만들어 놓고 소문자 메인에서 자동 완성으로 이 메인 메서드라는 녀석을 만들었을 때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들여쓰기가 잘못되어 있었죠. 자, 이 들여쓰기 상황도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서 탭 해가지고 맞출 수 있지만 이게 컨트롤 쉬프트 F를 눌러보시면 어느 정도는 얘가 알아서 해줘요. 자동으로 들여쓰기, 줄바꿈 이런 걸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코드상에 에러가 있을 때는 이 줄바꿈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F를 눌러도 얘가 줄을 안 바꿔줘요. 들여쓰기랑 안 해줘요.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없을 때, 코드상 에러가 없을 때는 누르면 들여쓰기랑 줄바꿈 해준다. 그래서 내가 들여쓰기를 매번 신경 쓰는 게 좀 힘들다 아직은. 그러면은 코드를 작성해서 에러를 없애놓고 컨트롤 쉬프트 F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물론 주석들은 들여쓰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코드로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단축키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 진짜 유용하고 많이 쓰는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출력문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적어놨고요. 실행하면 당연히 콘솔의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녀석을 이제 10개를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을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 줄 바꿔서 붙여넣기, 줄 바꿔서 붙여넣기 이런 거죠. 이러면 10개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잘 나올 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소리를 들었을 때 키보드 하나만 누르는 것 같죠? 실제로 키보드를 3개를 누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복사하고자 하는 그 줄에 커서가 그냥 아무 데나 위치해도 돼요. 맨 끝이든 맨 처음이든 중간이든 상관없어요. 해당 라인, 그 줄을 봅니다. 얘는 그 줄을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알트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위아래 양옆에 말고 위아래로. 그러면 복사를 해줘요. 이게 한 줄 복사예요. 자, 이 녀석 제가 위아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위아래냐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녀석 마지막 줄에 있는 안녕하세요를 위로 복사를 하면 위에로 복사해서 만들어 준 거고요. 아래를 누르면 아래로 복사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상관은 별로 없겠죠. 복사해놓고 그냥 위치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줄 말고 여러 줄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여러 줄에 대충 커서를 그냥 입혀 놓으세요. 이렇게 코드에 안 걸쳐도 돼요. 그냥 줄만 골라주면 돼요. 이러고 컨트롤 알트 방향키 하면 그만큼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한 줄 혹은 여러 줄 복사하는 방식.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이 커서 똑같아요. 한 줄을 가지고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데 커서를 놓고 Alt만 누른 다음에 위, 아래 하면 이 코드의 라인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마지막 줄을 맨 위로 만약에 올리고 싶어요. 이 녀석한테 5를 붙여놓고 이 녀석을 맨 윗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럼 Alt를 누른 상태로 위로 가면 코드를 지나쳐 가요. 이렇게 코드 위치를 바꿀 때 좀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녀석은 당연히 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커서 대충 씌워놓은 다음에 Alt 누르고 이동하면 내가 커서가 잡혀있던 그만큼을 데리고 뭉탱이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코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은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공백 하나, 여기 공백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공백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공백을 제가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공백만큼을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는 거죠. 그러면 또 커서 올라가서 백스페이스 혹은 반대로 이 뒤에서 딜리트 이런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불편해요. 제가 뭐 할 거냐면 저는 제가 있는 커서의 그 한 줄, 커서가 존재하는 그 라인을 지울 겁니다. 그냥 이거는 컨트롤 D예요. 알파벳 D. 컨트롤 D를 하면 내 커서가 위치한 그 라인을 지워준다. 코드가 있는 라인도 당연히 잘 지워져요. 이렇게. 여러 줄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러 줄을 그냥 똑같아요. 커서를 대충 위치시킨 다음에 지금 총 5개의 출력문이 걸려 있어요. 커서에. 그 상태에서 컨트롤 D 하면 5개가 그냥 다 지워집니다. 지금 복사, 이동, 삭제 배우고 있는데 개념은 다 비슷해요. 한 줄, 그리고 여러 커서가 존재하는 여러 줄, 동일한 개념. 이 컨트롤 D는 진짜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이런 거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출력문의 O, U, T 앞에 U 뒤에 커서가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 자리에 있는데 다음 줄로 커서를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서가 맨 뒤로 간 다음에 엔터를 쳐야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 여기서 엔터 치면 이렇게 잘릴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커서가 내려가요. 이거는 Shift 엔터입니다. 이것도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코드를 쓰다 보면 중간중간에 커서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안 가 있어요. 이거 커서를 맨 뒤로 옮기는 이 엔드키를 사용해서 엔터를 치는 것도 귀찮아요. 그럴 때 그냥 Shift 엔터 이러면 줄을 바꿀 수 있으니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 줄의 출력문이 있던 거를 한 줄 복사를 통해 여러 줄을 만들어 냈는데 다시 한 줄로 가고 싶다. 그럼 뭐 지우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실행 취소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편집 툴들이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축키인데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를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번씩 실행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쉬운 단축키죠. 그리고 반대로 실행을 되돌리는 다시 앞으로 가는 방법은 컨트롤 Y예요. 근데 이 컨트롤 Z가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니고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 컨트롤 Z를 제가 계속 누르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 실행 취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멈췄네요. 그러니까 무한정은 아닙니다, 이거.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꽤나 많이 보관이 되는 거고 컨트롤 Y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은 다시 와요. 지금 컨트롤 Y를 꾹 누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옵니다. 자, 컨트롤 Z와 컨트롤 Y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만한 단축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알려드리면 좋은 게
이것도 되게 유용할 수 있는 건데, 자, 제가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이 라인, 이것도 라인이에요. 커서가 어디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라인에 놓고 이렇게 하면 주석이에요. 이걸 REPL에서도 컨트롤 슬래시 하면 해당 라인 주석이었죠. 얘도 컨트롤 슬래시가 돼요. 이클립스도 똑같이 가능한데 저는 사실 컨트롤 슬래시보다 이걸 더 좋아해요. 이거는 컨트롤 쉬프트 C입니다. 그러면 그 라인 주석이에요. 컨트롤 쉬프트 C. 푸는 것도 똑같고요. 거는 것도 똑같고요. 컨트롤 슬래시도 똑같은 기능이라서 얘로 주석 걸었다가 컨트롤 쉬프트 C로 풀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석을 걸 때 사용하는 단축키. 제가 컨트롤 슬래시보다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컨트롤 슬래시는 한 손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컨트롤 쉬프트 C는 한 손으로 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전 이걸 더 선호하고요. 방법은 두 가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 전에 만약에 여러 줄 똑같아요. 커서가 그냥 대충 위치만 하면 돼요. 블럭이 좀 완벽하게 이 세 줄을 씌우진 못했지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씌워져 있으면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 C 그 라인들 다 주석 걸립니다. 이거는 컨트롤 슬래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석을 걸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색다른 주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를 눌러보면 제가 블럭을 씌운 만큼만 주석을 걸어요. 좀 다르죠, 이거는. 라인 주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역을 진짜 잡은 만큼만 주석을 걸겠다. 그게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공교롭게도 같은 키로 주석 해제가 안 돼요. 얘는 주석 해제하는 방식은 컨트롤 쉬프트 역 슬래시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주석의 경우가 좀 다양하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단축키들이 당연히 오늘 듣자마자 바로바로 활용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들이고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단축키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손에 익어요. 근데 손에 익고 나면 이제 내가 뭔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손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그래서 설명드릴 때 항상 헷갈린 게 내가 이걸 어떻게 눌러서 썼더라?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키가 정확하게. 그냥 손이 하는 거라서. 그런 정도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주석도 했고, 음, 요거는 사실 뭐 엄청나게 활용성이 높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기능이니까 하나 알려드리는데, 제가 어떤 키를 누르면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이건 뭐냐? Alt Shift A입니다. 근데 이 Alt Shift A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로 바뀌었죠. 얘는 이렇게 드래그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가능해요. 얘가 어떤 능력이냐? 커서를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다중 편집 모드예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이 모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커서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앞에다가 이 여러 줄의 출력문에 동일하게 뭐 10이라는 숫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중 편집 모드 와서 커서로 이렇게 다중 편집 다중 커서를 선택해 놓고 10을 적으면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을 빠져나오려면 Alt Shift A를 똑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그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런 기능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당장은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긴 할 텐데 그냥 지금 단축키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지금 클래스라고 하는 이 파일이 3개가 있습니다. 메인 1, 메인 2, 메인 3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제가 이 녀석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메인 3 열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메인으로 좀 가야 돼요. 메인으로 갈 때 메인 열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우스 가서 얘를 열면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우리는 코드 작업할 때 마우스를 웬만하면 많이 안 쓸 거예요. 실제로 이 마우스 키보드에서 손이 떨어졌다가 마우스를 갖다 오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반복이 되면 될수록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키보드 가지고 할 건데 자, 메인 3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메인을 열 수 있어요. 그냥
얘는 뭐냐? 컨트롤 쉬프트 R입니다. 그러면 오픈 리소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검색을 통해 찾아서 열 수가 있어요. 오픈 리소스 이렇게 열어버리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보통 잘못 눌러서 이런 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 보이지만 얘는 달라요. 얘는 오픈 타입이라는 녀석인데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리소스는 날파리 한 마리가 리소스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메인 2, 메인 3 같은 클래스 파일이 아니어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픈 타입은 클래스 파일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오픈 타입을 열어서 메인을 입력해도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가능한데 이건 리소스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리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자, 제가 지금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려고 어떠한 작업을 했는데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미 메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존재한다. 이런 타입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클래스는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타입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 내에서 클래스는 타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동일한 이름으로 된 클래스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게 존재할 수 없다. 중첩이 안 된다는 거죠, 중복이. 그래서 클래스를 만약에 만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런 에러를 겪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는 메인이라는 이름인데 여기는 메인2라고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럼 이거 당연히 뭐라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뭐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파일이 일치가 안 되니까. 이 상태로는 코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어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는 일단 요거부터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에러 상황 보여드린 거, 자바에는 에러나 이런 상황이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가 에러고요. 이런 빨간색 상황. 그리고 코드상에서는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행했더니 뭐라 하는 상황. 이게 예외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얘는 문법상 문제는 없는데 문법상이라기보단 코드 흐름상 문제는 없는데 해봤더니 안 되더라 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에요. 얘네 둘 다 결국 프로그램은 멈춥니다. 올바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예외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은 똑같이 멈춰요. 그래서 이런 예외라는 게 있고요. 이 예외는 이제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익셉션이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이제 노란색 전구 같은 게 될 거예요. 노란색 삼각형 그리고 전구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 뭐냐?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이 녀석은 실행에도 문제가 없고 예배도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에러도 아니고 딱 그냥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만 해? 약간 이런 느낌의 경고. 그래서 얘는 남겨놓고 코드를 실행해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하나씩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노란색 전구 나왔어요. 노란색 삼각형과 전구. 이게 경고예요. 뭐라고 하는지 가보면 자, The value of local variable A is not used예요. 이거는 지역 변수 A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지금 안 쓰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안 쓰고 있을 거면 안 쓸 거면 이거 왜 만들었어? 라는 경고예요. 근데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이게 경고입니다. 이런 게 노란색 전구가 나오는 거.
그리고 exception은 뭘로 보여드리면 좋을까? 이런 걸로 보여드려 볼까요? 일단 뭐 지금 제가 적는 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해도 에러는 나오겠다. 지금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런 exception이 발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빨간색 에러가 없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예외 exception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네, 경우 세 가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시 아까처럼 가서 자, 이걸 지워서 빨간색 에러를 만들어 냈어요. 자, 이렇게 에러가 빨간색으로 막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까 노란색 상황처럼 빨간 줄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에러가 그냥 나와요. 우리가 꼭 실행해서 이 에러를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우스만 올려도 나옵니다. 근데 이 에러 만약에 해석하고 싶은데 해석이 잘 안 돼요. 번역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뉘앙스 파악하기 위해서 번역기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구글이나 GPT한테 물어보라고 했죠. 근데 그걸 하려면 드래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우스가 조금만 빠져나가도 얘가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를 올린 상태로 F2를 한 번만 누르시면 얘는 이제 잠깐 동안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드래그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가서 붙여넣기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없애고 싶다 그럼 다른 데 클릭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지금 안 사라지네. ESC 같은 거 눌러도 사라지고요. 이렇게 에러 상황을 그냥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방금 에러 같은 경우는 에러 메시지만 나왔죠. 근데 이런 상황 보여드릴게요. 이거 볼까요? 자, 이 에러 같은 경우는 이게 메시지인데 이 밑에 뭐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퀵픽스라고 하는 기능인데 지금 이 에러 상황,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을 얘가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를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해결 방안이 진짜 올바른 해결 방안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자바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은 이 퀵픽스를 아예 그냥 배제해 놓고 갈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 얘가 해준다고 하는 대로 막 뭔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모르지만 퀵픽스를 막 누르다 보면은 이거는 코드가 완전히 산으로 가요. 무한 도돌이표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인지하고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잠깐 보류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퀵픽스는 가장 위에 있는 애가 가장 그 해결 확률이 높은 답안이긴 한데 이 녀석도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이거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이거는 당분간은 배제. 그러다가 나중에 개념 좀 배우고 이제 충분히 기본적인 건 내가 이거 써먹어도 되겠는데 할 때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코드를 수정하고 우리가 귀찮게 뭐 하나하나 타이핑 안 해도 얘가 알아서 많은 것들을 해줄 겁니다. 이런 거 또 배워봤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였죠? 자, 이 녀석한테 만약에 제가 실수를 넣으려고 하면 애초에 안 되죠? 빨간색이 잔뜩 나왔어요. 그럼 마우스 올려서 확인해 보면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이거는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죠. 자, 더블은 int가 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블은 누구겠어요? 5.5에 해당을 하겠죠. 실수. 여기서 말하는 int는 A의 타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한테 5.5를 넣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이 더블 데이터가 int로 변환되어서 이 녀석한테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에러 상황으로 알려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갔다. 이것도 문제가 없네요. 에러가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을 출력해보면 얘는 5.0이 나온다. 왜? 5라는 정수에다가 5라는 정수를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수점이 필요한데 그 소수점 .0을 붙일 때에는 데이터의 손실이 없다라고 자바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형태를 변화시켜 저장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다 해봤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애초에 얘는 여기서 뭐라 해요. 이게 안 돼요. 폴다운표로 바뀌면 이건 에러가 왜 나지? 아, 얘는 공백을 저장할 수 없어서 에러가 나는데 이렇게만 해도 에러가 안 납니다. 근데 아까 전처럼 사실은 이게 안 되진 않아요. 이게 올바른 타입일 땐 문제가 없는데 캐릭터 타입은 쌍따옴표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봤던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크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쌍따옴표를 쓰는 문자들은 다 스트링 타입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스트링 타입으로 이런 문자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일단 짚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개념을 활용해야 돼서 간단하게만 짚어볼 겁니다. 이 녀석은 이제 자바에서 문자열을 다루기 위한 타입, 그리고 이 녀석은 기본 자료형 8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참조형 타입이라고 했어요. 자바에서 기본 자료형 8가지 뭐 캐릭터, 뭐 쇼트 바이트 쇼트 인트로 플로터블 불린 이렇게 8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데이터 타입은 참조형이었다. 그죠? 이 녀석도 당연히 참조형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제 객체라는 개념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더 다른 곡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도 슬슬 배울 겁니다. 그때 가면은 이 스트링이라는 녀석도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알아만 두시고. 자, 얘는 진짜로 자바에서 문자열을 다루기 위한 녀석인데 이 문자열이라는 게 이제 문자 배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배열도 잘 모르잖아요. 이 배열도 사실은 객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자바라는 녀석 자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예요.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객체라는 개념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를 배우면 이런 녀석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출력 결과 뭐 나올까요? A, B, C, D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str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ab라는 문자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얘는 공간이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얘는 값이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가 ab라는 문자로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ab라는 문자 더하기 cd라는 문자 결국 이어붙이기니까 이 str에는 abcd가 들어갔겠죠. 그걸 출력하겠다라고 했으니 여긴 또 값이잖아요. 그럼 abcd가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는 이 한 줄이 이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걸로 바뀌면 같아요. 그럼 이 출력 결과는 네, A, B, C, D, E, F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실제로 아니다, 얘를 주소 걸지 말고 여기다가 CD를 넣어보면 얘랑 진짜 똑같은지를 봐보면 같아요. A, B, C, D. 그래서 이만큼의 표식을, 이만큼의 연산을 이러한 기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감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감연산자는 사실 수업 페이지 어제 올려드린 내용에 들어있었어요. 이 중에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는 거예요. 타입을 지금 여기선 정수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문자열 가지고 표현했을 뿐이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랑 이거는 같은 말이다.
예제처럼 정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출력 결과는 1이에요. 자, 이 녀석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자, 이 플러스는 이라는 증감연산자, 이 녀석이 가진 의미가 기존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값을 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변수 같은 경우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니까 만약에 이 플러스가 없이 이퀄로 바뀌었다면 얘는 그냥 값을 제할당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출력했을 때 5가 나올 거예요. 그죠? 1씩 계속 더한 거니까. 근데 이거 없이 이렇게 가면 A는 그냥 1이죠.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는 이라는 증감 연산자가 가지는 의미가 기존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재할당이 아니라 새로운 값을 계속 덧붙여 나간다. 이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씩 증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풀어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왜냐면 단축시켜서 쓸 수 있는데 굳이 풀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진짜 1 증가만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이렇게 압축이 가능해요. 이거랑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증감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한계가 1씩밖에 증가를 못 시켜요. 근데 얘는 내가 여기다 1을 넣으면 1씩 증가고 2를 넣으면 2씩 증가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1씩 증가. 자, 증감연산자라고 했어요. 당연히 마이너스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1씩, 기존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1씩 빼나가는 과정이고요. 얘는 1씩 감소시키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 코드 실행하면 1이겠죠? 원래는 3이었는데 잃지 않으면서 원래 값 잃지 않으면서 1씩 마이너스 한 거니까 그 두 번 한 거니까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이 증감연산자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이거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르죠? 위치가 달라요. 이 위치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0인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자 얘가 1 증가시킨다라고 했죠. 1 증가를 하기 위한 코드였어요. 증감연산자. 자, 그럼 이거의 출력 결과는 1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이어야 되는데 얘는 0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 얘가 1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코드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얘는 1이 맞아요. 아까 출력문에서 바로 이렇게 쓴 거랑 뭐가 다르냐면요. 자, 이 녀석은 A가 0인 상태에서 1을 증가시켰어요. 근데 1을 증가시키는 거 말고는 얘가 지금 더 이상 코드가 없죠. 이 한 줄에. 얘가 실행해야 될 코드가 이 한 줄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요. 얘는 증가시켜야 되는 로직 하나, 그리고 출력하는 로직 하나예요. 컴퓨터는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뭔가 연산을 해야 될 때 변수가 값으로 활용된 지점이 있으면은 일단 치환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컴퓨터가 이 연산을 어떻게 하냐? 얘를 0으로 먼저 치환을 해요. 근데 얘를 증가시켜야 돼요. 근데 이 증감연산자 이 플러스가 뒤에 오는 이 상황은 내가 해야 될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증가를 시키는 후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을 1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러면 0, 1이 나와요. 출력을 먼저 하고 플러스를 일단 없다고 보고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값을 1 증가. 그렇게 한다는 게 이 후위 연산자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앞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얘는 뭐냐? 전위 연산자라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전에 증가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산자가 실행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을 애초에 이렇게 따로 빼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키면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후위를 쓰냐 전위를 쓰냐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도 1이고요. 이렇게 써도 1이에요. 똑같죠? 자,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제 자바 설치, 이클립스 설치, 그리고 기본 사용법, 뭐 그리고 스트링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배워봤는데 마지막에 배운 이 증감연산자는 이제 내일 여러분들 수업에서 진행할 뭐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좀 필요한 개념이라서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를 한 거고요. 내일 이걸 활용해서 뭐 문제도 풀고 새로운 개념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클립스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거를 제가 오늘 설명하다가 좀 빼먹은 게 있다면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들은 그때그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 수업 참여하러 오셨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이니셜 폴더 찾아 들어가서 이클립스까지 찾아 들어가서 이 녀석을 실행하셔야 이클립스를 킬 수 있습니다. 본인 폴더를 찾아가서 하세요. 왜냐면은 이 아까 윈도우 검색하는 거에다가 이클립스를 쳐서 들어오게 됐을 때 내가 설치한 이 녀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설치했던 게 켜질 확률도 높아요. 근데 그러면 꼬입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도 워크스페이스만 잘 잡아주면 큰 문제가 없긴 한데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 잡는 거 아직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거 꼭 찾아 들어와서 실행을 시켜주세요. 여러분들 이니셜 폴더 있죠? 거기 안에 있는 이클립스 폴더 들어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실행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